교류의 전력 변환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DC 전동기의 정력 운전과 사상한 운전을 위해서 풀브리지 회로를 사용하였습니다. DC를 교류로 변환하는 것을 인버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DC-AC 컨버터라고도 부릅니다. DC를 저연파 교류를 변환하기 위해 인버터를 사용하는데, 인버터는 PWM 스위칭을 이용하여 DC를 AC로 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압과 주파수를 변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기를 사용할 때 전동기의 속도와 토크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DC 전동기는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DC 전동기의 장점은 전압 변동이 손쉽고 전류 제어를 이용하여 토크 제어가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브러쉬의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 AC 전동기는 DC 전동기에 비해서 삼성 AC 전동기를 DC 전동기처럼 제어하기 위해서는 전력 변환 장치가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비용이 많이 증가를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DC 전동기를 제어하는 방식과 AC 전동기를 제어하는 방식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C를 교류로 변환하기 위해서 PWM을 사용하게 됩니다. DC를 PWM을 조정하여 AC의 기본파로 만들게 되며 DC가 AC의 파형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DC 전동기의 경우 전압을 증가시키면 모터의 속도가 증가되게 됩니다. 전류 제어를 함으로써 DC 모터의 토크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AC 모터인 경우에 전압을 증가시키고 주파수를 증가시켰을 때 AC 모터의 속도는 증가됩니다. DC 모터에 비하여 주파수도 같이 변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PWM 주기는 그대로이고 PWM 제어의 출력을 조절을 하여 AC 파형의 주파수를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DC 전동기의 전류 제어와 달리 D축과 Q축의 전류를 제어함으로써 AC 모터의 토크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어를 벡터 제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벡터 제어는 나중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단상 PWM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상 풀브리지 회로는 DC 전동기의 사상한 운전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상 AC PWM 패턴하고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AC는 0점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PWM 패턴에서 VA점하고 VB점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 풀브리지 인버터에서 VA점과 VB점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VA의 전압을 다음과 같이 파형을 표현을 하고 VB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부하에 연결되는 VO는 다음과 같은 PWM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PWM을 생성시키기 위해서는
VDC의 그 중간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제어 입력 신호 파란색과 빨간색을 변화를 줘서 계산치를 변화를 줘서 비트블렘 두티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빨간색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빨간색 부분이 만나는 점이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VA점의 전압을 VDC로 만드는 것이고, 지금 캐리어 신호가 제어의 신호보다 높은 경우에 오프 신호를 만들어내서 0의 전압을 VA에 가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파란색 신호를 살펴보면은 파란색 신호가 여기점, 여기점이죠. 그 다음에 여기점 세 개를 비교를 하면 하나는 오프, 자, 파란색 신호가 캐리어가 더 큰 경우에 오프가 됩니다. 캐리어가 더 큰 경우에는 오프가 되고, 나머지 작은 경우, 캐리어가 작은 경우에는 온이 됩니다. 온과 오프. 이런 상황으로 VP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하에 이거는 VDC 부분이고 VDC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점의 VA와 VB의 전압 차이는 부하에 연결이 되며 이 전압 차이는 0입니다. 0. VDC가 둘 다 VDC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한쪽은 VDC고 한쪽은 0입니다. 0. 따라서 이 점의 전위는 VB점에서 VA를 봤을 때 플러스가 되는 거죠. 다른 부분을 살펴봅시다. 이 부분은 VDC, 이 부분도 VDC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두 부분은 0으로 0전압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쪽은 VDC, 이쪽은 0일 때 VDC로 부하에 인가가 되게 됩니다. 이 인가가 된 전압이 어떤 필터를 거치게 되면 이러한 그 AC 파형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VA점 파형을 VDC의 2분의 1, VDC의 2분의 1 sin 오메가 t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B점의 전압은 2분의 VDC 빼기 2분의 VDC 곱하기 sin 오메가 t를 빼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VB점을 기준으로 VA를 빼주게 되면은 VAB의 전압이 되고 VA점의 전압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VO는 VA-VB로 VDC sin 오메가 t가 됩니다. 이 두 식을 VA에서 VB를 빼면 두 개가 사라지게 되며 이건 플러스로 바뀌니까 이 2분의 1 VDC가 우리가 VDC로 되는 거죠. 그래서 VDC sin 오메가 t로 우리가 전동기의 전압을 제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AC를 설명하고 있으나 DC의 풀브릿지 회로에서도 동일한 피트블렘 패턴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바이폴러와 유니폴러는 기본적인 개념이고 실질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쓰고 있는 피트블렘 방식은 지금 설명한 이러한 피트블렘 패턴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상 인버터 피트블렘 패턴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크기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치가 스위칭 소자 1번, 2번, 3번, 4번, 그다음 VA점 전압, VB점 전압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VA점 전압을 보면 스위칭 주기 TS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피트블렘이라는 것이 스위칭 주기를 원래 이 한쪽만 잡고 온 주고 오프 주고
on 주고 off 주고가 이제 기본적인데, 지금 파형은 2분의 1 TS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우리가 PWM을 그 크기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VA가 총 6등분이죠. TS를 총 6등분을 한 상황에서 얘의 두티는 3분의 2가 두티가 됩니다. 그래서 3분의 2의 두티를 주고 VB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의 두티를 줬습니다. 그러면은 VAB는 6분의 1 두티와 두 개를 합쳐서 3분의 1 두티가 실제적으로 부하의 인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파형을 우리가 PWM으로 구현을 하고자 하면은 1번 소자의 PWM은 다음과 같이 위에 VA에 해당되는 만큼 인가를 하고 0일 때 PWM4를 구동을 합니다. 스위치 4를. 그래서 스위치 4를 구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1번 스위칭 소자하고 4번 스위칭 소자는 항상 반대로 움직입니다. 반대로. 그다음 3번 소자하고 2번 소자도 반대로 움직입니다. 반대로. 그래서 3번하고 2번 소자를 살펴보면 VB를 기준으로 해서 그 PWM 주기가 on 주기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PWM 함 레그에서 1번하고 4번이 그 스위칭 딜레이 때문에 4번을 on 상태에서 오프 줬는데 파형이 안 떨어지고 이렇게 슬루프를 가지고 하강을 하게 됩니다. 이 과도적인 상태에서 PWM1을 ON을 하게 되면은 암쇼트가 생깁니다. PWM 1번하고 4번에서 암쇼트가 생겨서 파손이 되게 되죠. 그래서 PWM1 부분을 데드타임을 줍니다. PWM을 오프 시키는 거죠. 오프 시키고 이 구간부터 ON으로 다시 동작을 시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PWM4를 ON을 할 때 데드타임을 일정 구간 주고 우리가 ON 신호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PWM3와 2도 한 레그이기 때문에 이 한 레그를 동시에 ON/OFF를 반전시켜 가지고 제어를 하기 때문에 ON 부분에서 항상 데드타임을 주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그 VA점과 VB점을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제어를 해서 VO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것은 부하에 인가되는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수식을 표현을 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프로세스 쪽에서 우리가 제어를 해서 듀티를 계산을 해서 내보낼 때 PWM으로 내보내는 중간 과정이 필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어 출력 이유는 나누기 2를 하고 VDC로 우리가 나눈 뒤에 듀티-B 0.5를 갖다가 더하게 되면은 A의 PWM이 듀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프로세스 쪽에서 이 구간을 여기서 이 구간 동안을 듀티를 ON을 주게 되죠. 1번 스위칭 소자에 1번 스위칭 소자에 ON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 내부적인 타이머 끝에다가 데드타임 타이머를 하나를 더 넣어서 이 부분을 디세이블 시켜버립니다. 데드타임을 주게 되는 거죠. 그다음 이 원 타이머의 그 카운트를 기준으로 해서 반대쪽 PWM4를 우리가 카운트가 동작되게 됩니다. 하지만 카운트가 제일 시작되기 전 앞에 데드타임을 주게 되고 이쪽에도 데드타임을 자동적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CPU에 이러한 데드타임 카운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PWM 패턴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카운트가 좀 많이 들어간
그런 그 프로세서는 좀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산업용으로 과거에는 좀 많이 안 쓰였고, 현재는 이런 그 데드타임 그 카운트 부분이 많이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러한 PWM 테크닉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PWM 패턴을 우리가 사용함으로써 스위칭 손실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또 스위칭 소자의 발열을 균등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기존의 것은 PWM1을 PWM 시키고 PWM2를 ON을 주고 프리필링 구간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PWM2에 따라서 1번 소자의 발열량하고 2번 소자의 발열량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 때문에 방열을 시키는데 방열판을 균등하게 달 수가 좀 없죠. 저에 따라서 이 발열되는 구간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스위칭 손실 부분은 이런 식의 그 스위칭 패턴을 가지고 전력 변환 장치를 운영하는 경우에 스위칭 손실은 각 스위치에 균등하게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온로스는 전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온로스까지는 균등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스위칭 로스 부분은 균등하게 분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어 입력 부분과 전력 변환 장치의 동작에서 전류의 상황 또는 부하의 상황에서 비선형적인 구간들이 생깁니다. 버컨버터에서 CCM 모드와 DCM 모드로 우리가 구별을 한번 했었는데, 이 DCM 모드 구간이 그 교류 부분이나 교류 인버터 부분이나 사상한 운전, DC 사상한 운전에서 풀브리치 회로를 썼을 때 비선형적인 구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스위칭 패턴에서는 저 입력과 그 출력되는 그 전압 자체가 아주 선형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PWM 패턴을 이용을 함으로써 동작의 비선형성이 제거가 됨으로써 제어가 보다 정확하게 되게 됩니다.